안녕하세요. 열교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변성현 감독이 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참 잘 논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진짜로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 영화는 참 잘 노는 영화였습니다. 대기업 자본이 한국 영화계를 장악하고 거대 자본을 들여 거대한 수익을 거둬야 되는 수익 구조 속에서 한국 영화는 계속 보수적이 되어 왔죠. 그리고 점점 더 조심스러운 영화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영화들이죠. 위험하고 거칠고 우스꽝스럽고 난장판인 영화는 참 찾아보기 힘든 판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굿뉴스의 출연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야기와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무 위키에 있는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여객기가 납치되자 지상에선 승객들을 구출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시작된다. 치밀한 수싸움과 갈등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비밀 작전이 펼쳐진다. 굿뉴스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란 일본 민항기를 적군파가 납치한 후 북한으로 가려 했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위장하여 비행기를 착륙시켰다는 것이죠.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묵이라는 정체불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수룩하고 허술해 보이고 상당히 비호감인 캐릭터죠.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인물이 생각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인물의 정체를 암시하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인물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설경구 배우는 이 아묵이라는 인물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홍경이 연기한 소고명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구항로보안단 중위로서 관제사입니다. 영화에서 김포공항을 평양이라고 속여 납치된 민항기를 착륙시킨 주역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뒤에 중앙정보부장 박상현이 있습니다. 유승범 씨가 걸쭉한 충청도 사투리로 연기해낸 이 캐릭터는 여객기를 무조건 착륙시키라고 강요하는 인물이죠.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유승범 씨는 이 얄밉고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영화는 예술이죠. 감독은 예술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자본이 영화를 만드는 구조 속에서 이런 예술가들은 숨을 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예술가는 사라지고 영화 기술자들만 잔뜩 남아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 이 영화가 저 영화 같고 저 영화가 이 영화 같습니다. 이 감독이 만든 영화나 저 감독이 만든 영화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공산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 제품인 것이죠. 물론 그런 영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제품만 만들면 결국 영화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관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의 맛이 프랜차이즈처럼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변성현 감독은 지금껏 대단히 영화적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성현 감독이 참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변성현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매치컷이 대표적인 예죠. 영화 불안당에서 보여준 매치컷 기법은 보는 이들에게 참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기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매치컷이란 한 씬과 다음 씬을 이을 때 등장인물의 자세나 샷 사이즈, 대사 등을 이용해 두 컷을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변성현 감독은 이 매치컷을 즐겨 쓰고 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의 편집을 잘 이용하면 영화 전체에 독특한 리듬감이 생기는데 불안당이 그랬고 이번 영화 굿뉴스가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 굿뉴스에서는 이런 리드미컬한 편집 기법을 더 발전시켰는데요. 매치컷뿐 아니라 스매시컷도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스매시컷이란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컷을 한데 붙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기내의 소란과 외부의 고요함, 나른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기법을 이야기하죠. 또한 언밸런스한 음악의 사용과 음악을 이용한 비트와 리듬감도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편집과 음악적 감각이 이 영화를 대단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굿뉴스가 본격적인 블랙 코미디라는 점입니다. 일반 코미디와 블랙 코미디의 차이는 간단하죠. 코미디는 웃음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지만 블랙 코미디는 웃는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굿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습니다.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패러디한 듯한 장면도 등장하죠. 중정부장 박상현이 김포공항으로 와서 도시락을 먹는 장면의 원탑과 관제탑의 분위기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워룸을 연상시킵니다. 관광 렌즈의 사용과 로우 앵글의 사용 또한 여러모로 스탠리 큐브릭의 연출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블랙 코미디는 한국 상업 영화계에서 깊이 장르입니다. 제작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블랙 코미디다라는 말이 돌 정도죠. 왜냐하면 블랙 코미디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데 웃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굿뉴스에서는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와 같은 구시대의 유물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비판의 범위를 현대의 정치사까지 노골적으로 확장하는 아주 신박한 장면들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영부인으로 출연한 그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그 웃음 속에는 상당히 굵은 뼈가 들어있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점이 바로 블랙 코미디의 매력이자 블랙 코미디를 위험한 물건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아주 익숙한 장르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풍자와 해학으로 권력층에 맞서온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탈춤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탈춤을 보면 말뚝이라는 하인이 끊임없이 양반과 승려들을 놀려대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숨겨놓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블랙 코미디의 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만들어진 블랙 코미디를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블랙 코미디 중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은 아마도 송능한 감독님의 넘버3가 아닌가 싶은데요. 송강호 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바로 그 작품이죠. 그 이후에는 딱히 생각나는 멋진 블랙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넷플릭스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하는 영화들의 이점이라고나 할까요? 넷플릭스의 수익 정산 방식이 흥행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처음 제작할 때 이미 7%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흥행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민감한 작품도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영화가 극장에 걸리지 못하고 OTT로 바로 간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굿뉴스와 같이 편집과 리듬, 영화적 표현이 뛰어난 영화를 작은 화면으로만 봐야 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 로마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넷플릭스는 때로는 작가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는 흑백 영화인데다가 주인공들이 전부 무명 배우였기 때문에 상업적 시스템으로는 만들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과감히 투자를 했죠. 저변을 확대하고 넷플릭스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좋은 감독들을 전면 배치하는 전략은 감독과 넷플릭스에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봉할 영화가 없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굿뉴스와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좀 더 플랫폼 친화적인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영화들을 계속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가 이러한 과감한 기획과 예술적으로 뛰어난 영화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굿뉴스가 변성현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변성현 감독님을 응원하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굿뉴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